재건축 최대호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둔촌 주공아파트. 지난 8일 청약 접수를 마감했는데요. 그러나 결과가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2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평균 청약 경쟁률이 얼마였냐면요. 26.4대 1이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지금 예상보다 매우 낮게 지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둔촌 주공 청약 부진, 이유가 있을까요? 직접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저는 지금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은 이곳의 현장 상황은 어떤지 한번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둔촌 주공이 큰 인기를 얻었던 것은 뛰어난 입지 조건 때문이었는데요. 교통은 물론 소위 강남 4구라고 불리는 강남구와 송파구를 양쪽에 둔 위치. 단지 내 두 곳의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서 학군도 훌륭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조했던 청약 경쟁률, 혹시 지나치게 가까운 아파트 동간의 거리가 원인이었을까요? 여기가 바로 화재화됐던 주방들을 구현해 놓은 공간인데요. 이렇게 실제로 양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긴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직접 보니까 내부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 정도는 이 정도 단지에 그 정도 가격이면 감수할 수 있다고 봐요. 주방뷰는 그런데 앞에 그 거실뷰는 좋다고 들었거든요. 된다면은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변 부동산에선 청약 결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전화는 많이 와요. 계속. 주변에 사람들 아이들 3명, 4명 있고 점수 쌓아놓고 대기하시는 분이 꽤 많으셨어요. 이쪽에 원래 이거 분양받으려고. 아무래도 이 정도 위치에 같으면 좀 낮은 편이죠. 여기가 세대수가 워낙 많잖아요.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34평 같은 경우는 저게 안 돼요. 그 중도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일반 분양자들은 분양 받자마자 실거주를 꼭 2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도 있지. 둔촌 주공의 까다로운 분양 조건이 저조한 청약 경쟁률의 원인이라 보는 건데요. 분양 시기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사실 분양 시기가 한 3-4달만 더 빨랐어도 지금보다 결과가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부동산 시장은 급락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청약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1년간 둔촌 주공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강남 최고점 요지 빼놓고는 지금 다 빠지고 있잖아요. 금리가 뭐 6%, 7%막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거래가 많이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죠. 아파트는 더더욱더. 부동산 거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건데요. 내년에는 시장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올 연말에는 대단지 청약 일정이 몰려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만 약 10,000세대 정도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 만약에 이것마저 이거 만만치 않다,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생기면 분양 시장이 본격적인 이제 침체기로 들어가는 신호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한파로 시장이 얼어붙은 지금 둔촌 주공 계약 결과와 앞으로의 청약 시장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M 현장 실사단이었습니다. 야, 이 당군 할아버지 때도 재건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사실 기대감을 뭐 온몸에 받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청약 성적이 부진하다고 하니까 이 부동산 한파가 좀 몸소 체험이 된다는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 한파가 또 길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청약 당첨자들은 1월 중순이면 실제 계약을 해야 될 텐데 이 계약 경쟁률이 높지 않고 또 계약을 포기해버리는 미분양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사실은
이 청약 경쟁률이 되게 낮아버리면 네. 좀 불안해요. 내가 했는데 남은 안 했으니까. 아. 그래서 계약 여부를 되게 많이 고민한 당첨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하하. 현재 이 시장이라는 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되게 많이 빠질 것 같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많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경쟁률이 낮고 이러면 내가 진짜 계약을 해야 되나 걱정하는 아마 당첨자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금리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살 때 좀 이게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로 인해서 미분양 사태가 계속 좀 이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게 둔촌주공조합하고 이 시행사 분쟁으로 공사가 좀 많이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7,200억 원 규모의 단기 자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요게 1월 19일이 만기라고 하는데요. 요번에 분양을 한 이 계약자분들이 1월 17일까지 아마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때 아마 들어온 계약금으로 요 만기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은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포기가 많고 계약을 별로 하지 않으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게 문제가 생기면 보증을 쓴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좀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요 건설사들이 타격을 입는다고 하면 중소형 건설사나 증권사 PF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계약률이 80% 정도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 계약률이 얼마가 되는지 모두 이제 엄청나게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 해보라에서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소식 알려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